그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은 어떻든 생물학적으로 유한했던 것은 아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에 아름답다라는 철학자들의 말, 저도 거기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뒤집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는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긴 한데 디지털 사후 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뭐 디지털 애프터 라이프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뭐 DAI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2015년도에 마주랭커하고 쿠이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주랭커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주랭커가 사망한 이후에 쿠이다는 마주랭커의 소셜 기록들,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막 수집을 해가지고 마주랭커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떠나간 마주랭커하고. 근데 국내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방영이 됐죠. MBC의 너를 만났다. 4시즌이 나왔는데 이 시즌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보게 되면 좀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좀 더 이제 대규모로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소셜 데이터는 뭐 전화로 주고받는 뭐 문자나 뭐 소셜 미디어 게시물, 음성 데이터, 이미지 이런 걸 다 긁어 모아가지고 대화형 챗봇을 만드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좀 큰 규모의 잘 짜여진 특허인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특허를 보유하고 난 다음에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와, 이제 MS가 마치 현실 세계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윈도우랑 오피스 까는 것처럼 죽은 사람 대상으로도 그런 걸 까는 거냐. 물론 쓰는 건 살아있는 사람이겠지만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최소 60개 이상의 DAI 기업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아직 엄청나게 커진 산업은 아닌데 여기저기서 사업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예로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히어애프터는 사망한 이와 대화를 나누게 만들어준 서비스예요. 살아있을 때 제가 만약에 이제 어떤 앙케이트, 복잡한 앙케이트예요. 응답을 하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저의 패턴, 저의 성향을 찾아내가지고 제가 떠난 다음에 월정액 서비스처럼 해서 다른 사람이 저의 챗봇하고 대화를 나누게끔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이 위시스라는 서비스도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좀 써먹었던 건데 죽은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면 편지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서비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망 후에 특정 조건이 되게 되면 예약된 메시지를 제가 지정한 사람한테 가도록 하는 서비스,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헨슨 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에서는 살아있었던 사람의 흉상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화하게끔, 이건 마치 그 넷플릭스의 블랙미러의 일부 시즌 콘텐츠랑 좀 유사한데 그런 걸 하는 기업들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보틱스하고 AI를 접목한 그런 서비스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넛이라고 하는 기업은 사람의 DNA를 백업하는 건데 이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백업을 합니다. 하나는 개인이 갖고 있는 디지털 DNA라고 할 수 있는 앞서 그 MS처럼 이 사람이 어떤 이미지, 성격, 성향, 철학 이런 것들을 디지털라이즈 시켜서 보관하고, 또 하나는 아날로그 DNA,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DNA를 보관해줘요. 이 회사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디지털 백업은 아직까지는 뭐 무료로 해준다고 하고 아날로그 이제 백업 부분은 키트를 받아서 제가 뭐 처리하면 그것도 일정 비용 내면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언젠가 제가 갖고 있는 아날로그적인 DNA로 저의 몸을 복제해놓고 근데 복제해놨을 때 성향이 나타나진 않으니까 이 성향 부분을 디지털 백업을 덮어 써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로 해석을 합니다. 또 뭐 고스트 메모라는 서비스도 있어요. 이거는 저한테 일정한 어떤 신호가 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게 되면은 위급 상황에 처한 거니까는 제가 미리 설정했던 액션, 누가 김상균이 위험하다, 뭐 죽었다,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서비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IT 환경, 그 상에서 누적되는 데이터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풍성해지고 있죠. 근데 인간의 육체적 수명은 늘어나고는 있지만 결국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나 IT의 힘으로 한정적인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 중간에 끊어지는 다리를 메꾸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접근은 사실 장점과 단점이 저는 동시에 있다고 봐요. 일단 단점을 놓고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마주랭코 케이스를 보게 되면 마주랭코가 죽기 전에 동의했었냐? 나의 챗봇을 만들어서 너 대화해라. 동의한 적 없거든요. 이 문제가 있고요.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 뜻과 다르게 뭐 상업적, 정치적 또는 뭐 성적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영화 중에도 그 정의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정의라는 캐릭터가 일부 약간 성적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묘사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언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게 살아있는 이들의 삶을 침해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뭐 미워에 있건 살아있건 간에 죽어서 우주의 먼지로 돌아간 존재인데 어느 날 다른 구성원의 어떤 바람에 의해서 딱 돌아와 있어.
그럼 나는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어떻든 뭐 슬프고 힘들게 끊어냈는데 다시 돌아와. 이 꼭 좋기만 하냐? 삶이 좀 침이 될 수도 있죠. 그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은 어떻든 생물학적으로 유한했던 거잖아.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에 아름답다라는 철학자들의 말,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뒤집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뭐 장점도 있습니다. 사회는 이들이 죽음과 마주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커다란 힘든 과정, 슬픔에 대해서 위로가 당연히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매체만 다른 것이지 뭐 책이나 영상 저작물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 섹스피어가 죽은 지가 오래됐지만 수많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즉 새로운 정신을 확장하기 위한 매체일 뿐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이런 기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디지털을 통해서 사후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존재하거나 연결되는 거, 뭐 정답은 없지만 일단 미국이나 일본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한 거의 60에서 70%는 반대, 아마 30%가 찬성하는 성향을 보이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뭐 메타버스, AI, 로봇에 의해서 더 일반화가 될지 아니면 소멸할지는 사실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산업적으로는 보험 상품이나 뭐 상조 서비스, 그런 서비스하고 연결됐을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대하고 선택 속에 디지털 애프터라이프 인더스트리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 중요합니다. 한번 이 산업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